기회가 별로 없어서 오늘 같은 자리는 제가 정말 주말도 않고 좋습니다 하고 제가 적극적으로 왔죠. 여러분들 뵈니까 너무 반갑고요. 올해 이제 지금 숨가쁘게 이제 제가 이야기를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도 준비한 내용을 빨리 해야 되겠습니다. 뭘 지금 찍는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좀 긴장했는데 저 원래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이렇게 대화하는 강의를 잘 하는 편이지만 하여튼 오늘은 제가 준비해온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최대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도산 선거 때 밀양도 다녀왔고요. 그다음에 4월 4일날 도산공원에서 제가 또 도산 안창 이달의 독립운동가로 도산 안창호가 선정됐는데 그 자리에 저희를 포럼을 도산 강좌를 제가 먼저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보고 하라고 해서 제가 또 합니다. 근데 그때는 오늘과 전혀 다른 주제로 제가 또 하고요. 그다음에 4월 24일날 이명환 박사가 또 비슷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저는 전혀 다른 얘기를 꺼내기로 이렇게 작정을 하고 이제 연속해서 그런 강의들이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거 보면은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저는 공부 이렇게 합니다. 저게 무슨 뜻일까요? 저 지도를 그냥 여러분한테 살짝 보여드리는 건데 이게 동아시아죠. 한반도가 있고 일본이 있고 중국이 있고 저 위쪽으로는 러시아가 있고 이런 속에서 우리의 역사가 이렇게 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각 나라별로 굉장히 근대화를 위해서 말하자면 서양의 세력들로부터 새로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치열했던 그런 그 내용을 저는 이제 사건별로 연대기별로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비교해서 공부하는 걸 제가 즐깁니다. 제가 즐기는 방식을 여러분들도 한번 활용해 보시고 여러분들 직접 만드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거 사진보다 이제 이 사진이 중요하지. 여기서부터 제 얘기가 시작이 될 겁니다. 당시 19세기 전후로 해서 서양의 제국주의 세력들이 동양으로 이제 침략해 오고 이제 그런 과정에서 개항을 요구하고 그러면서 동아시아, 특히 일본과 한반도와 우리나라와 그다음에 이제 중국이 굉장히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그 세 나라를 중심으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 세 나라가 처해 있는 현실 속에 항상 뭐가 있죠? 나름대로 그 나라의 정치가가 있고 또 그 나라의 지식인 사상가들이 있고 그래요. 이제 그 얘기를 잠깐 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대과제는 어쨌든 새로운 나라를 만들고 또 근대적 시민으로서 새로운 시민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이제 숙제가 있었던 거죠. 우리한테는 어쨌든 일제 강점을 당하게 되니까 우리에게 있어서는 황제의 나라로부터 근대적 공화국의 국민으로 태어나야 되는 과제가 있었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좀 달랐죠 또. 그래서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우선 일본부터 잘 나가는 일본부터 보겠습니다. 일본의 2등 방문이죠. 그 옆에 후쿠자와 유키치라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또 한 사람 정한노를 얘기한 사이코 다카모리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들은 다 일찍 1820년대 사람인데요. 근데 일찍이 이 사람들은 메이지 유신 전부터 한국을 정벌하지 않고는 세계로 뻗어나갈 수 없다라고 하는 지로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들의 사상이 바탕이 돼가지고 메이지 유신에 성공한 이 이등방문, 그러니까 이토 히로부미의 그 메이지 세력, 유신 세력들이 이제 자기네들이 미국과 영국과 프랑스와 그다음에 네덜란드한테 시모노세키 전쟁에서 엄청나게 깨졌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되갚기 위해서 그대로 막고 시대를 청산하고 천황을 다시 모시는 체제로 정치를 입헌군주제로 바꾸면서 이 사람들은 철저하게 이제 다른 나라를 침략해 들어가는 정책을 세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당한 만큼 우리도 조선과 대만과 중국을 우리도 그렇게 먹어들어가야겠다. 이제 이런 전략을 세운 그 대표적인 어떤 시발점이 정한론이다. 한국을 정벌하지 않고는 대륙으로 갈 수 없다. 이제 이런 논의를 정하는데 굉장히 역할을 했던 사상가들입니다. 철학자였죠. 유키치 같은 사람은 6.1준이 굉장히 영향을 받은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유익준이 신사유람단으로 일본에 갔을 때 이 사람 서재에 가서 깜짝 놀랐죠. 이 사람 서재에 갔더니 서양사정이라고 하는 책을 폈는데 서양에 있는 모든 근대적 문물과 근대적 여러 가지 개화된, 근대화된 내용들의 법, 제도, 국민들의 어떤 생활 양식, 문화 뭐 이런 것들을 다 기록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유익준이 깜짝 놀랐죠. 우리도 빨리 이렇게 근대화를 해야 되겠는데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그랬던 은키치라는 사람이 일본 화폐에 등장합니다. 그만큼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생각을 가지고 이제 메이지 세력들이, 유신 세력들이 유신에 성공을 하죠. 그래서 막부 시대를 청산하고 와 천황을 모시는 새로운 근대 국가로 만들면서 초대 내무 총리인가요? 뭐 초대 총리가 이제 초대 총리이네. 이등방문입니다. 이등방문을 저는 이제 옛날식으로 이등방문이라고 하는데 학생들이 이토 히로부미라고 해야 알아듣더라고요. 이토 히로부미가 이제 동양 평화를 향해서 동양 평화를 깨는 원흉으로 등장을 하고 있죠. 네. 그리고 이제 저 중국으로 가요. 중국으로 가면은 중국에는 이제 손문이 1911년에 민국 혁명을 일으키고 민국을 수립하죠. 중화민국을 수립을 합니다. 그래서 그 신해혁명, 신해년에 혁명이 일어나서 신해혁명이라고도 하는데 신해혁명 때 바로 근대국가로 중국을 수립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만 해도 순원이 좀 나이가 젊어서 자기보다 더 위인 원세계 이런 사람들한테 이제 권력을 다 내주죠. 근데 그 사람은 다시 황제의 나라, 천황이 되고 싶었던가 봐요. 그 사람도 황제가 되고 싶었던가 봐요. 그래서 순원이 생각할 때는 이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몇 년 동안 고전을 하다가 1917년에 무한 정부를, 광동의 정부를 수립하면서 그때 혁명 정부죠. 그때는. 그래서 기존 봉건 세력에 대한 어떤 저항 세력으로서 국민의 정부, 호법, 중간에 호법 정부라고도 하고 하는데 법을 중심으로 해서 국민을 위한 그때 이미 순원은 어떤 논의를 정립하고 있었죠? 순원은 사상가예요. 어떻게 보면 어떤 정리를 하고 있었어요? 유명한 삼민주의, 뭐죠? 민권, 민생, 민족 그 세 가지 삼민을 주장을 하면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 밑으로 이제 이 순원도 결국은 이제 자기 밑으로 국가를 하나의 단일 국가로 통일해야 되는 그렇게 과제를 놓고 굉장히 험난한 정치의 길을 걷게 되죠. 그런데 이제 이들에게는 기존에 봉건 세력들이 있었어요. 그게 군벌들인데 군벌 세력들이 쭉 있었어요. 그래서 이 군벌들을 타도하고 하나로 묻지 않으면은 근대 국가를 만들기 어렵다 이런 판단하에 이제 군벌 타도에 들어갑니다. 혁명 정부죠. 군벌을 타도해서 새로운 정부를 세우는 거니까 혁명 정부가 들어섰는데 이 순원의 정부 밑에는 누가 있었느냐 하면 장제스하고 또 주은내가 있었습니다. 이들이 첫 번째 동정 말하자면 군벌 전쟁에서 패하게 되니까 우리의 군사력을 키워야 돼. 그래가지고 만든 학교가 황포군관학교입니다. 그 황포군관학교가 1923년, 24년 이때 세워지는데 그때부터 이제 뭔가 힘을 군사력을 키워가지고 제대로 된 국벌에 나서는 거죠. 군벌 전쟁에 나서는 거죠. 그런 과정에서 결국 황포군관학교라고 하는 그 23년, 24년 때 대한민국에 그때 대한민국이 아니죠. 그때는 뭐죠? 우리나라 젊은 청년들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황포군관학교에 입교를 합니다. 그 대장암 중에 한 사람이 김원봉이었죠. 김원봉은 초기에 의열단으로 독립운동을 하다가 한계가 있다라고 느껴서 중국식 근대 군사학교 교육을 받아야 된다, 훈련을 받아야 된다 이런 이제 입장을 가지고 자기 부하들을 대거 황포군관학교에 데리고 옵니다. 거의 한 200여 명이 황포군관학교에 다닌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외에도 여러 세력들이 우리 대한의 세력들이 황포군관학교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젊은이들이 남쪽에 집중해 있었어요. 광동 지역에. 네,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 당시. 그런 상황에서 손문이 25년에 돌아가십니다. 59년 살고 돌아가시죠. 네, 돌아가시니까 이 양반이 내세웠던 어떤 그 혁명, 민족, 민권, 민생에 대한 이런 모든 가치들이 이제는 양분되는 거죠. 그러면서 중국 공산당이 21년에 수립이 되는데 21년에 수립된 공산당 세력과 장제스의 기존의 혁명정부
국민당이죠. 그 세력이 대립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27년 4월 12일 날 쿠데타를 일으켜서 장제스가 상해를 점령하면서 상해 장장님 부대를 점령하면서 그 쿠데타를 일으켜서 그때부터 아주 무차별 공산당 청년들과 공산주의자들을 색출을 해가지고 무차별로 학살을 하게 되죠. 그 유명한 앙드레 말로의 인간의 조건을 보면 너무나 내가 정말 그 시대에 내가 태어났다라면 어땠을까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해보면 정말 가슴 아픈 그런 책인데 한번 읽어보세요. 그런 혁명 과정을 그대로 썼고요. 그 다음에 김산의 아리랑을 보면 그 내용이 전부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김산의 아리랑을 보면 김산이 그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생생한 증언을 이메일지 않다 하고 그거를 소설로 해서 우리가 펼쳐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회가 되시려면 그런 책들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손문의 그런 지도력이 장제스가 이제 그 수석 교감이었어요. 한국공관학교에 수석 교감이 이어받아 갖고 이제 돌아가시니까 이제 자기가 권력을 잡게 되는데 그 밑에 주은내는 그 중산대학교에 다니고 있던 모택동이 새롭게 홍군을 결성을 해가지고 이제 서로 내전을 치르게 되니까 주은내는 모택동보다 나이가 어립니다. 그러니까 모택동 밑으로 들어가서 공산당 운동에 이제 함께 합류하게 되죠. 그래서 어쨌든 중국의 삼민주의는 공산당으로 연결돼요. 공산당이 그 운영을 받아들입니다. 민생, 민권 이런 얘기들을. 그리고 그게 대만으로 갑니다. 그래서 대만의 정부도 삼민주의에 기초한 정부가 수립되는 겁니다. 나중에 장개석이 그걸 쫓겨가긴 하지만요. 하여튼 이런 상황에 있었고 그런 상황에서 그런 중국이 그렇게 내부적으로 극한적인 어떤 내전을 겪으면서 외적으로는 일본 세력에 의해서 이제 야금야금 지금 이제 일본이 준비하고 있죠. 중국을 먹으려고 이제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던 거죠. 근데 대한민국 이제 대한민국 얘기를 해야 되죠. 그래서 대한민국에 제 두 분을 저희가 올려놓은 이유는 임시정부 초기 지도자, 초기의 그 지도자는 안창호고 임시정부의 마지막 지도자는 김구 선생님이다라는 뜻으로 저기다가 이제 이렇게 해놨는데 사실 김구 선생님은 무슨 사상이 있다거나 철학이 있다든가 이걸 우리들한테 순문의 삼민주의 이런 것처럼 펼친 건 없죠. 근데 사실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그 모든 사상과 모든 그 철학을 정립을 하면서 그 시대에 하나의 사상가로서도 굉장히 도산의 생각들은 굉장히 오늘 우리가 그걸 잘 이해하고 잘 받들어서 우리가 계승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어쨌든 저는 공부를 이렇게 합니다. 제 아는 만큼만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안창호 선생님이 이제 결국은 새로운 나라, 새로운 국민 이런 개념이어서 신민, 신국, 새로운 신민이라고 하는 건 새로운 나라의 주인, 백성을 얘기하는 거고 새로운 나라는 우리가 식민지인데 그리고 그 이전에는 대한제국이었고 그 바로 전에는 이시 왕조였는데 이런 사회에서 어떻게 새로운 나라로 가지? 이런 비전을 도산이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도산의 최대 과제는 신민, 신국이었을 겁니다. 근데 그 신민이 누구냐? 이제 이런 걸 가지고 도산이 고민을 했겠죠. 그런 면에서 도산은 그 4차원으로 얘기를 합니다. 보통. 그래서 나, 인격, 나, 사람,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나는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리고 나와 너, 우리는 공동체인데 공동체를 형성한 우리 사회는 어떻게 가야 되는가. 그리고 이 나와 우리 사회를 담고 있는 틀, 국가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새로운 나라로 가야 되는가. 이런 비전을. 그러면서 결국 궁극적으로 도산 생각은 우리는 이제 고대 사회로부터 홍익인간의 이념이 있습니다.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는 이런 철학적 바탕이 있는 상황에서 도산은 온 인류의 행복, 온 인류의 평등 뭐 이런 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인류까지 내다보는 이런 4차원적인 사고를 가지고 도산 안창호가 등장을 합니다. 도산 안창호는 개조라는 말을 썼는데 이 개조는 문명화되는 것을 개조라고 합니다. 내가 그 구습에 젖어서 내 삶이 새롭게 변하지 못하고 있는 거 이거를 빨리 개조해라. 문명화되라. 근대화해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도산은 회개하라. 이것도 바로 개조라고 생각합니다. 회개라는 것이 개조의 뜻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도산의 개조의 생각은 이광수의 개조하고 전혀 다릅니다. 이광수의 개조는 DNA 개조를 얘기하는 겁니다.
막 그 조센징들 말이야 더럽고 지저분하고 게으르고 이런 게 아니고 원래 우리는 굉장히 훌륭한 민족이다. 그 우리 훌륭한 민족을 역사를 회복하고 민족성을 회복하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조사는 대한 운동을 하셨습니다. 대한이라고 하는 것, 그 대한이 바로 대한인이 바로 신민입니다. 새로운 나라를 형성해 나갈 국민이 대한인이야. 한족이야, 한족. 그래서 대한이라는 말은 사실 부산이 조국의 장래를 나라가 이제 망하니까 꿈을 꾸면서 그런 생각을 하죠. 자, 우리가 어떻게 우리를 회복할까? 우리 한민족의 정신을 어떻게 회복할까? 대한인으로 거듭나야 되겠다. 그리고 그 한이라고 하는 거를 싣고 우리는 역사를 보면 역사를 회복하자는 의미가 담겨 있고 민족 혼, 역사와 민족 혼 이거를 회복하자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게 대한입니다. 우리는 조금 아까 도산의 말씀 안 읽어드렸나? 우리는 오늘 대한이라는 말을 주제로 대한민국의 통합임시정부 얘기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 대한이라는 말의 어원을 좀 깊이 생각해 보니까 도산 안창호 선생님은 꼭 대중연설을 할 때, 개몽연설을 할 때 꼭 첫마디가 대한의 남자야 여자야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제가 하나 예를 들게요. 이런 거죠. 자, 읽어보세요. 대한의 남자 여자야 이러면서 이제 연설을 시작하십니다. 그러면 오늘 대한의 주인이 되는 얼마나 됩니까? 대한의 주인. 대한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이고 대한의 주인은 누구야? 우리 각 대한인이에요. 대한인. 그래서 대한 사람은 대한의 말을 믿고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대한 사람은 나를 믿고 대한 사람은 대한 사람의 글을 믿는 자야. 대한 사람은 대한 사람의 얼굴을 반가워하고 대한 사람은 대한 사람으로 합동하기를 즐거워할 것이다. 이거는 신선단결을 의미합니다. 힘을 합하자. 대한이 함께.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자, 시작. 대한민국을 참으로 건질 뜻이 있으면 그 건지는 법을 멀리 구하지 말고 먼저 우리의 가장 큰 원수가 되는 소리를 가지고 각 개인의 가슴 가운데 진실과 정직을 보셔야 되겠습니다. 이게 대한인입니다. 이 대한인이 이게 신민입니다. 그러니까 새롭게 태어나야 되는 우리는 속임을 버리고 거짓을 버리고 그 다음에 각 개인의 가슴에 진실과 정직을 가지고 새로운 백성, 근대적인 국민으로 다시 거듭나야 한다. 이게 대한인입니다. 그러니까 도산이 제시한 신민은 누구야? 대한인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대한 사람입니다. 대한인. 도산 안창호 선생님만큼 대한인을 강조한 글은 어디에서도 찾아봤습니다. 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재호 선생님도 조선상고사를 쓰시고 조선혁명 선언을 하셨지만 조선이라는 말을 앞세웠죠. 조선과 한은 거의 비슷한 말입니다. 사실은. 그러나 도산 안창호처럼 대한이라는 말을 강조해서 연설과 모든 글과 오늘 읽으려고 하는 이 도산의 말씀도 다 대한으로 시작하는 거죠. 이제 무슨 뜻인지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시는 건지 알겠죠. 그래서 대한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새로운 백성, 신민으로 규정을 한다면 새로운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 그거는 이제 꿈을 꿔야죠. 새로운 나라는 입헌군주로 갈 건지 아니면 어떤 공화국으로, 공산주의 공화국으로 갈 건지 인민공화국으로 갈 건지 어떤 나라로 갈 건지 도산은 분명합니다. 자유민주공화국입니다. 미국식. 그래서 그런 얘기를 가지고 결국은 민족혼 대한인 신민회, 대한인 국민회 이런 조직들을 통해 가지고 상해 임시정부에 드디어 대한민국이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그날 밤샘 토론 끝에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를 제시한 사람은 신석으로 돼 있지만은 그 신석우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도산의 새카만 후배들입니다. 그들은 다 청년하고의 신민회 이런 데에서 같이 만나고 결합해서 새로운 근대화가 꿈꿨던 젊은 청년들이었죠. 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대한민국을 국호로 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더니 어떤 사람이 반대를 했어요. 누가 여운영 선생님이 됐다고 하는 것 같은데 대한제국이 멸망했는데 굳이 대한이라는 말을 써야 되겠는가 그랬는데 도산 안창호 선생님은 누가 어떤 말을 썼던 그 말의 뜻이 좋으면 그걸 계승하는 아주 훌륭한 장점을 갖고 계시죠. 그러니까 도산 선생님 생각이고 이 만장일치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용어를
용어를 새로운 국가, 신국의 개념으로 도입해서 우리는 상해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이 되는 겁니다. 4월 11일 날. 네, 그런 뜻으로 보면 되죠. 이게 이제 1910년대 조국의 장래를 구상하면서 도산이 찝힐 메모인데 그 내용들을 보죠. 제가 그 밑에 해외 독립운동을 제가 좀 많이 돌아다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말레이시아까지 갔어요. 말레이시아에도 우리 독립운동의 근거지들이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신문사, 홍명희가 거기 가서 신문사에 주필을 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고문농장, 그 다음에 뭐죠? 고문 말고 주석 광산을 일으켜가지고 민족 자금을 내려고 했던 그런 이제 여지들이 있더라고요. 어쨌든 해외 독립운동의 사적지가 지금 제가 조사한 거로는 24개국 905개소로 나와 있습니다. 엄청난 거죠? 전 세계에 대한인이 흩어져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도산을 생각할 때 대한인들이 유랑민처럼 전 세계에 흩어져서 사는 거에 대해서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이들이 어디 살아야 돼? 한국 안에서, 우리 영토 안에서 살아야 되잖아. 근데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가슴 아프셨겠다. 그래서 도산은 또 업적 중에 하나가 뭐죠? 기지개척, 이산촌, 그리고 이산촌이라고 얘기하는 모범촌 건설. 그걸 위해서 엄청나게 또 애를 쓰셨죠? 네. 그런 얘기들을 우리가 하면서 앞에 그 메모가 정리되면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 이 내용을 정리를 해서 제가 이제 살펴보니까 1단계에서 5단계까지가 5단계가 이제 완전 결과야. 그 5단계는 대한민국이에요. 대한민국이 오늘날에 OECD 국가의 매립 그런 나라, 강한 나라. 그 다음에 삼천천국 잠수함을 우리 기술로 만들어서 안창호 잠수함을 만들고 이런 나라. 전쟁 준비, 우리나라가 힘이 없어가지고 청일전쟁에서 이렇게 당했다 뭐 이런 아픔이 있었는데 시대를 뛰어넘어서 오늘날에는 이렇게 우리가 굉장히 군사력도 종합국력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한 11위, 12위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우리가 이제 독립을 이루어야 되죠. 독립이라고 하는 것은 거저 오는 게 아니다. 도산은 철저하게 준비합니다. 뭐를? 독립전쟁. 그러니까 독립전쟁 준비론이 도산의 독립운동 노선 중에 하나였습니다. 우리는 독립전쟁을 해야 돼. 누구한테 대항해서? 일본한테 대항해서 우리는 반드시 이기는 전쟁을 해야 돼. 근데 전략이 있어. 일본은 저렇게 가다가 제국주의 저런 식으로 가다가 언젠가는 연합국에 부딪힐 것이고 우리는 연합국에 가입해가지고 승전국이 되면 우리는 이길 수 있어. 이런 전략들이 이미 1907년에 삼선평 연설에서 다 하십니다. 그걸 듣고 다들 저 청년들이 깜짝 놀라는 거죠. 거기에는 여운형 형제가 있었고 거기에는 안중근도 있었고 뭐 이랬다고 하는데 이런 젊은 청년들이 그 말을 듣고 우리도 일본을 이길 수가 있어. 우리의 힘을 연합하면, 연대하면, 협동하면 이제 그런 전략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안창호 선생님의 독립전쟁 준비라는 얘기는 굉장히 허황된 얘기 절대 아닙니다. 굉장히 근거 있고 비전이 있는 얘기였던 거죠. 그래서 그 전쟁을 치러가지고 어떤 전쟁을 치를 때에는 군사를 움직이려면 일사불란한 국가 체제가 있어야 돼요. 그 국가는 어떤 국가? 공화국이라고 하는 신국을 통해서 신국이라고 하는 새로운 나라를 통해서 새로운 나라의 정부 산하에 군사력을 가지고 우리가 독립전쟁을 치러야 된다. 그래서 신정체라고 하는 것은 과거 봉건제나 제국의 이어가는 게 아니라 새로운 나라로 거듭나는 것, 신국을 건설하는 거죠. 네, 이런 청사진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런 각 나라에 각 기관에 우리의 인재들이 사람이 배치돼서 정치들을 하고 힘도 무력도 가져야 되고 이러는데 가장 그 사람 개개인은 뭐냐? 개개인은 바로 기초 훈련을 받아야 된다. 어떤 훈련? 대한인으로서의 신민 훈련을 받아야 된다. 요즘 얘기로 하면 민주시민 교육을 받아야 되는 거죠. 민주시민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죠. 흥사단의 3대 수련 중에 하나가 국민훈련이 있어요. 이게 민주시민 훈련이라는 말을 그렇게 하는데 어쨌든 그런 훈련, 국민으로서의 기본적인 어떤 도덕성과 윤리성을 가지고 국가에 충실할 수 있는 이런 대한인을 생각한 거죠. 그걸 만들어내고 그걸 훈련시켜내는 게 바로 흥사단 운동이다. 흥사 운동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흥사단은 뭐다? 신민 훈련 기관이다. 신민은 뭐다? 대한인 훈련 기관이다. 그 대한인을 오늘날로 바꾸면 민주시민 훈련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네.
그래가지고 중간에 이제 진행 준비, 완전 준비 단계에 갈 때 이제 정부 요지 400곳에 이제 이렇게 훈련된 사람들이 파견나 이제 인재 등용이 돼. 그러면 그 내용을 우리보다 일본 애들이 더 잘 알고 있어. 우리는 왜 흥사단 운동이 필요해? 이러고 있는데 일본 애들이 이렇게 정리하고 있어요 이미. 흥사단이라는 명칭은 혁명, 투사를 일으킨다는 뜻이다. 그리고 국가가 운영되는데 필요한 인사도 같이 훈련시킨다. 이런 것들이 이 흥사단의 전략이다. 이런 거를 이미 일본의 첩자들, 일본의 밀정들이 아니면 일본 요직에 있는 사람들이 다 파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산함창호의 인재 양성이라는 게 어떤 인재 양성이야? 개인의 수양과 수련에 안주하는 인간? 아니에요. 절대. 사회에 나가서 어떻게 기여를 하고 국가를 위해서 어떻게 써먹게 되는지 하는 그런 인재를 우리는 얘기하는 것이고, 그 인재가 바로 대한민국이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도산의 전략은 항상 자아혁신과 신성 단결이 같이 갑니다. 이제 제가 홍보를 했는데 이야기를 조금 이제 가라앉혀서, 그러면 이제 대한인 시민의 발기서부터 얘기를 해보자. 자, 저는 대한인이라는 걸로 신민을 얘기했고, 그 다음에 대한인이 살아가야 할 국가는, 새로운 국가, 신국은 뭐냐? 공화국일 텐데, 그 공화국을 꿈꾼 사람들이 있다. 근데 우리나라 역사학자들은 굳이 그걸 안창호 얘기를 안 해요. 그냥 신민회에서 공화국이 합의했다 이 정도로 얘기하더라고요. 자료 검색을 해보면 그 정도예요. 근데 우리는 흥사단 사람들은 뭐라고 알아야 돼? 도산 안창호가 미국에서부터 가지고 온 공화국 개념이다. 이걸 확실히 해야 돼요. 저는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미국 공립협회에 이 5 아주 뭐 정말 애띤 청년들이죠. 애띤 24, 5 이런 청년들이 모여가지고 공립협회를 만들고, 공립협회의 공통의 꿈으로 공화국이라고 하는 꿈을 꾸고, 그 공화국은 그들이 모범적으로 생각하는 공화국은 미국식 공화국이겠죠. 근데 우리는 그거를 혹간 부르주아 공화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어쨌든 그 당대에 공화국이라고 하는 건 미국을 모델로 한 공화국이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이 대한인 신민회라는 걸 발기를 해서 새로운 신민으로 양성을 해야 되는데, 대한인을 새로운 신민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회, 대한인 신민회. 이걸 가지고 이제 통영장정을 만들고 취재서를 만들고 해가지고 밤샘 토론을 해서 1907년 1월에 도산이 귀국을 하는 거죠. 유학 가서 공부하고 팽기치고 이런 꿈을 꾸고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이제 세계 연합기관, 통일된 연합기관을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공립협회가 미국에서 잘 나갔거든요. 그러니까 그 공립협회와 같은 모델을 원동 지역, 미국에서 그러면 원동이 한국이야, 중국이야, 연해주야 이런 데를 가서 우리가 통일연합기관을 만들어가지고 통일된 우리 대한인을 양성을 해야겠다, 이런 이제 비전을 갖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공화국의 꿈을 꾸면서 대한인 시민회를 발휘합니다. 그리고 도산이 이제 1907년 1월에 귀국을 하십니다. 귀국하자마자 이제 온 사방을 다니면서 연설을 하죠. 아까 읽어봤어요. 오늘의 대한의 주임을 역설을 하면서, 한쪽에서는 자아혁신, 개인의 훈련, 다른 한쪽에서는 국가, 새로운 국가, 그러기 위해서 신성한 단결, 이런 걸 호소하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연설에 동감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한쪽에서는 비밀결사, 일본 총감 정치가 시작되고 있으면, 이미 시작되어 있으니까 총감의 눈을 피해서 이등방문, 이토 히로부미의 눈을 피해가지고 해야 할 일은 뭐냐? 비밀결사체 조직이죠. 공동체. 그래서 그 조직이 신민회. 그래서 신민회를 만드는데, 신민회에는 굉장히 나라가 지금 어둡고 어떻게든지 국권을 회복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논이 있죠. 왕을 다시 부활해서, 그러니까 입헌군주, 왕을 다시 복백하라고 해. 왕을 다시 모시는 강한 나라, 이런 것도 꿈꾼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그러나 도산은 그게 아니다. 이미 우리는 을사늑약에서 이미 황제가 그 주인을 포기했다. 을사늑약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2천만이 바로 주인이다. 그런 논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도산의 머릿속에는 2천만이 주권을 가진 국민이야. 그런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온 사람이 이제 신민회를 선배님들하고 같이 조직을 하고 결사체를 만드는데, 내면적인 갈등이 많았겠지만 그래도 워낙 도산 선생님의 확고한 사상과 확고한 철학과 또한 언변과 설득력과 이런 걸 갖고 계셨기 때문에 거의 다 도산 안창호의 주도에 의한 신민회로 결사체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그 결사체 인물들이죠. 이게 이제 발기인에 서명한 사람들이에요. 엄청 많았어요. 그렇지만 요 중요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과 뭐를 하겠느냐? 우리는 앞으로 공화국을 만든다. 어떤 공화국이냐라는 거에는 약간씩 이견이 있었지만 그래도 공화국으로 간다. 이런 거. 그 다음에 그러기 위해서 독립전쟁을 준비하자. 즉 힘을 기르자.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힘을 어떻게 길러? 교육을 시켜야 되고 산업을 진흥을 해서 민족 자본을 형성하고 뭐 이렇게 해서 가야 된다. 이 세 가지가 지론이죠. 신민의 지론. 그러면서 이게 1910년쯤 갈 때에는 이미 우리가 이제 완전히 기울어져 가고 굉장히 힘들어졌고 뭐 어차피 굉장히 힘들었죠. 그때 뭐 일본이 뭐 차관을 쓰게 해가지고 엄청난 그 차관이 하루에 빚더미로 뭐 달러 이자처럼 이자가 붙고 막 그래서 국민이 온통 다 일어난 근무호기 운동이 있었잖아요. 부채보상 운동. 그게 이제 일종의 그 시대의 근무호기 운동 같은 건데 빚을 갚자 일본한테 차는 빚을. 그래가지고 우리 빨리 자주 독립하자 이제 이런 운동도 있긴 했었지만 어쨌든 역량은 참 부족했어요. 근데 이런 상황이 벌어졌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나라가 합병이 돼요. 합병이 돼가지고 이제 우리는 갈 길 정말 암흑기에 접어들죠. 그나마 한 줄기 빛도 등불도 꺼져버렸어. 그래서 이제는 등불을 다시 켜야 되는데 어떻게 켜야 되나? 이제부터 등불을 켜야 되는 그 중요한 사람들이 등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미주 지역, 상해 지역, 중국이죠. 그리고 이제 연해주 지역, 연해주는 북만주가 포함됩니다. 이런 지역에 어떤 운동들이 있었나 봤더니 우리의 나라를 잃고 나서 넋 잃고 몇 년 기다리다가 1919년 3.1운동이 일어났으니까 갑자기 나라가 그건 아니다. 그 안에 굉장히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해외에서 떠돌고 다니면서 이런 일들을 했다. 그 중에 미주 지역부터 저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미주의 도산 안창호가 미주 지역의 지도자인데 미주 지역에 가서 대한민 국민회라고 하는 것을 결성을 해서 대한민 국민의 전신은 뭐냐면 국민협회죠. 그래서 그 대한민국 국민회를 통해서 1913년 7월 12일 날 헌법을 개정합니다. 헌장을. 그래서 중앙총회 헌장을 개정해서 한인자치정부라는 것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이미 미국에서는 일본 영사가 있었지만 우리는 나라가 없죠. 일본한테 먹혔잖아요. 합병이 됐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가정부를 갖고 있었다는 거죠. 자치정부. 그래서 미국 인정했어요. 그래서 한인에 대한 모든 권익보호나 이런 것들은 대한민 국민회를 통한다. 이렇게 브라이언이라고 하는 미 국무장관이 그렇게 선포도 하고 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역사학자들은 이 얘기 별로 안 하는 것 같아서 우리는 해야 됩니다. 흥선한 사람들은 도산의 후예들 이 말을 해야 된다. 그래서 사실은 미주 지역의 대한민 국민회는 가정부 역할을 했다 이미. 그 역할을 우리 기억을 해두고 그 다음에 이제 상해 지역에서는 이미 신규식하고 도산은 나이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신규식이 안중근하고 나이가 같습니다. 79년생이에요. 안창호 78년생이고 이 신규식이라는 사람이 또 굉장히 대단한 지식인이죠. 확 튄 사람이죠. 이 사람이 이제 한일 합병 이후에 견디지 못하고 중국으로 망명합니다. 중국에 가가지고 신해혁명 과정에 참여하고 중국의 좌파 말하자면 진보 계열이죠. 진보 계열의 인사들 진덕수라든지 뭐 이대조라든지 이런 사람들하고 교류하면서 자연스럽게 급진적인 좌파 생각을 흡수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동제사라고 하는 것은 서로 협력하는 동지들끼리 서로 협력하는 그런 어떤 친목회 같은 개념이었다가 이거를 1917년쯤 와가지고는 조선사회당으로 바꿀까? 그래서 한 1년 바꿔요. 이름을. 조선사회당이라는 건 엄격히 사회당이라고 하는 정당 명칭입니다. 이제 바꿨다가 여운형이 등장을 하죠. 여운형이 이미 그때 금능대학을 다니고 이제 조금만 했다가 이제 커져가지고 이제 신규식 그 동제사 그쪽에서 이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여운형 같은 경우에는 무슨 소리냐? 우리 신한청년당 당을 구성해가지고 청년들의 당을 구성을 하자. 그래서 이제 청년당을 구성을 하는데 신규식도 동의를 합니다. 그래갖고 그 신규식도 나중에 그 이듬해 다 그 신한청년당으로 다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신한청년당이 초기에는 청년들 중심이었다가 나중에는 뭐 신채원이 뭐니 다 들어옵니다. 동제사의 식구들이 다 들어와요. 그래갖고 엄청난 큰 조직을 형성하고 있는 신한청년당.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3.1운동은 신한청년당이 조직해낸 거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결국은 상해 임시정부를 수립하는 겁니다. 상해 임시정부.
그럼 한편에 연해주 만주 지역은 어떤가? 북만주 지역 그쪽으로 가면은 그동안에 그 중국은 이제 거기는 연해주 1911년에 번호패라고 하는 것이 있어갖고 조선인들 보호하고 그때 안창가 만명길이었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번호패가 좀 활동을 하다가 굉장히 여건이 안 좋아요. 러시아라는 환경과 러일 전쟁에서 패한 러시아가 일본의 눈치 보기, 그 다음에 엄청난 일본의 밀정들이 거기 나가 있어가지고 굉장히 여건이 안 좋고, 그 다음에 내부적인 갈등도 엄청 심했어요. 그래서 아메리카파, 전부 다 시베리아로 쫓겨가고 막 이런 그런 와중에서 이제 이게 좀 정체되다가 러시아가 혁명에 성공합니다. 그래서 1917년 그때 러시아 혁명이 성공하죠. 17년이죠. 17년 3월부터 11월에 이제 인수하죠. 이제 그런 과정에서 서로 숨통을 트게 하는 것이 정당입니다. 그래서 한인사회당이 결성이 되고, 이 한인사회당이 결성이 되기 바로 전에 전노 한족중앙총회, 이건 민족진영이 만든 총회입니다. 이런 게 만들어져요. 이거는 다 뭐랑 비슷하냐면 대한민국민회와 비슷한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19년 3월 17일 날 3.1운동 이후에는 바로 대한국민의회라는 걸로 조직을 개편을 하고, 대한국민의회가 며칠 지나서 3일 지나서 3-4일 지나서 바로 그쪽 지역의 임시정부로 선포를 하는 겁니다. 그건 뭐 그쪽 지역을 노령 또는 아령, 아령, 러시아라는 아자를 쓰기도 하고 로시아의 모자를 쓰기도 하는데, 이런 그 임시정부가 수립되는 거죠. 거기에는 이제 이동이라고 하는 거물이 그 중심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거물들이 사실은 우리 백그라운드에 있었다. 그런데 이제 1918년 1차 대전이 끝나면서 파리에 강화회의가 열렸죠. 파리에서 강화회의가 열렸을 때 17년에 민족 자결론을 얘기를 합니다. 윌슨 대통령이. 그래가지고 모든 약소국들이 전부 다 윌슨의 민족 자결론에 굉장히 영향을 받죠. 그래서 우리도 뭐 이렇게 국권 회복을 해야겠다 이런 이제 꿈을 꾸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나라가 있어요, 없어요? 이때? 없어요. 그리고 이사국에 일본이 넉하게 가 있고, 일본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 조선이 우리한테 나라를 바쳤어. 걔네들이 자진 바친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니 뭐 세계 사람들이 뭐 조선이 뭐 지금 뭐 독립운동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그 사람들이 알 바가 아니죠. 근데 이 크레인이라는 사람이, 크레인이라는 미국 의원이 와가지고 중국에다가 이제 연설을 하러 왔는데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 얘기를 이제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청년들이 모여서 야, 우리도 이 파리 강화의 대표를 파견해야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생각이 깊은 여운형은 이제 크레인을 만납니다. 접선을 해갖고 만나가지고 얘기를 들어요. 근데 너네 나라는 와봐야 문전박대 일 거야. 참가 자격도 없어. 의석 자리도 없을 거야. 그리고 국제 기자들이 너네 나라 얘기 관심도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뭔가 세계 이슈가 될 만한 어떤 내용이 있다면 혹시 모르지 이런 얘기 한마디에 여운형이가 반짝 귀가 틉니다. 그래서 장문의 편지를 써가지고 하나는 강화의 회의장, 하나는 윌슨 대통령, 그래서 두 통을 만들어가지고 뿌리면서 즉각적으로 여기 이 사람을 파견하죠. 장덕수 너 일본으로 가. 이제 노인의 사진을 여기다가 올려놨다는데 아주 젊은 친구죠. 장덕수를 일본으로 파견합니다. 일본에는 동경에 유학생들이 엄청 많아요. 정말 청년들이죠. 학생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김철, 서병호, 선우영, 사진들이 없을 분들은, 그리고 이제 김순의 남편이 김규식이죠. 이제 이런 분들이 이제 국내로 파견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운형은 본인은 직접 만주하고 연해주로 본인이 직접 가죠. 그래갖고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1919년 2월 1일 대한독립선언이 발표됩니다. 39인이 연수하고, 여러분들 잘 알고 계세요. 이번에 3.1운동 100주년을 겪으면서 이런 것들을 많이 우리 방송에서 접하게 됐을 거예요. 그래서 대한독립선언서가 무오년에 작성했다고 해가지고 그 앞전에 해가 무오년이었거든요. 그래서 무오독립선언서라고도 얘기하는데 사실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대한독립선언서입니다. 그러니까 대한이라는 말이 들어갔죠? 대한. 그래서 그 앞에 이 내용을 우리말로 번역한 걸 이제 한자로 되어 있는 거를 제가 보니까, 우리 대한은 완전한 자주 독립과 신성한 평등 공리로 우리 자손 백성 대대로 전하기 위해 여기 이민족 전체의 학대와 억압을 해탈하고 대한민주의 자유를 선포한다. 이런 이제 선포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 뭐 대한민족,
대한이 독립국이다 이런 거를 이제 만방에 선포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조리운데 같이 읽어볼까요? 대한민국은 시작. 대한민국은 자체에서 태어난 민족으로 만만의 역사와 전통을 공유하고 있으며 능히 스스로 문명 발전할 수 있고 나아가서 만남을 파악하여 세계에 공헌할 민족이다. 그러므로 그만한 권한이라고 다른 민족의 양보할 분과 없고 다른 민족은 우리 한국을 점유할 권한이 없음을 청명하고 있다. 이 내용이 그런 내용을 천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세한 내용은 해대본이 나와 있어요. 한번 여러분들 검색해서 보시고 하여튼 이런 내용을 갖고 있는데 여기에는 도산 안창호도 서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미주 지역, 연해주, 북만주제 해외에 나가 있는 지도자 그룹들은 다 여기 서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39인 서명이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장덕수가 일본으로 갔던 장덕수가 이제 동경에서 청년들을 만납니다. 그래가지고 3.1운동 얘기를 하고 크레인 얘기를 전달을 하고 하면서 우리도 뭔가 움직여야 돼. 그랬더니 이 정말 젊은 청년들이 도쿄 한복판에서 28 독립선언서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선포합니다. 그 내용에 여기는 이제 결의문만 제가 이렇게 뽑아놨어요. 결의문 1, 2, 3, 4를 결의문을 보면은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 그 호랑이 굴 속에서 지금 조선 청년들이 독립을 외치고 있는 그 선언인데 굉장히 힘들었죠. 요즘 청년들이 이렇게 할까요? 하여튼 힘들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굉장히 많은 청년들이 독립선언을 한복판에서 독립만세를 외칩니다. 여기에는 김마리아가 여기 있었습니다. 네, 그 이제 너무 길어서 제가 이제 나중에 생략하고 그러면서 이제 한편 국내를 파견. 국내는 좀 만만치가 않아요. 국내에는 거의 다 해외로 빠져나가 있고 국내에는 원로들이 계셔. 종교계 원로. 종교계 원로 천주교만 가지고 다 있어요. 기독교계, 천도교계, 원불교도 여기 있고 불교도 있고 아마 그런 걸로 돼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33인이 모여가지고 선언서를 만듭니다. 명문장을 만들었죠. 여기가 가장 명확해. 뭐예요? 이거는 좀 한자지만 같이 읽어볼까요? 이거 유명한 얘기입니다. 자, 시작. 모든 나라의 나라 조선의 독립국인과 조선인의 자유민주를 선언하노라. 싸워서 세계 만방에 보하여 인류 평등의 대의를 분명하며 차로서 자손 남대에 보하여 우리족 자손의 정권을 유지하노라. 조선인이 자주민이고 그 다음에 독립국이다. 이걸 선포하는 거죠. 그런데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일본 총독 정치가 있었던 상황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이거를 선포했다는 것은 대단한 용기잖아요. 근데 이제 이걸 폄하할 필요가 없어요. 굉장히 훌륭한 내용입니다. 이거 가지고 이제 또 막 각곳에 뿌리는 거죠. 이 내용을. 그래서 결국 여기에는 이제 좀 일본 총독, 초대 총독 데라우치가 너네는 대한이냐 아니야? 너네는 조선이냐? 그래가지고 조선이라는 말을 바꿔놨는데 여기 그 조선을 그대로 받았다는 거. 근데 거기에 이제 좀 특징, 저한테는 특징으로 보였는데 어쨌든 뭐 조선이나 대한이나 다 뜻은 하나였던 거니까. 그렇게 해서 이렇게 3.1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무슨 날이에요? 이날이? 이날이 무슨 날? 고종황제 장례식 날이죠. 12시 이렇게 해서 만세가 일어나고 무차별 학살이 된 현장, 십자가 형틀에 학살되고 뭐 말도 못하게 죽었죠.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세계가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우리가 조선인이 자주 독립국임을 선포했기 때문에 자주 독립을 선포했으면 나라가 있어야지. 근데 나라는 뭐로 상징이 돼? 뭐로 상징이 돼요? 국민, 주권, 영토도 상징되잖아. 그죠? 영토는 이미 우리가 점령 당하고 있어, 일본한테. 그리고 주권은 어디가 있어? 일본 총독한테 가 있어. 그렇잖아요. 걔네들 마음대로 정치했으니까. 그리고 국민은 누구야? 핍박받고 있는 우리 백성이야. 대한민국이야.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곳곳에서 이제 임시정부들이 나오는 겁니다. 내각들이. 그래서 임시정부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여러 개, 한 8개였다고 하는데 보면은 고려임시정부라는 용어를 쓴 데도 있고 대한국민의회는 러시아가 연해주라고 했고 신한민국 임시정부라는 말도 썼고 한성정부, 그 다음에 조선민국 임시정부, 조선민국이라는 말도 썼어요. 그러니까 조선, 대한, 신한 이런 용어들이 그 당시에 중요한 키워드들이었다. 이런 걸 알 수 있죠. 그런데 이 중에서 3개의 지역의 대표적인 임시정부들을 살펴보니까
3월 21일 날 제일 먼저 연해주 지역에서 임시정부가 아까 대한국민의회가 임시정부를 바뀌었다고 그랬죠. 여기서 보니까 내무총장 안창호가 내무총장으로 임명돼 있어. 그리고 요 전에는 전노 한족중앙총회였고 대한국민의회였고 한인사회당이 그 안에 사회당, 그러니까 진보 진영의 새로운 또 이념을 가진 그 한 그룹들이 있었다는 걸 표현한 거죠. 그래서 여기 아령 임시정부를 보면 이런 인물들이 쭉 있어요. 굉장히 훌륭한 인물들이죠. 그 다음에 한성 임시정부에 쭉 봤더니 한성 임시정부에 지금 총독 체제니까 집정관 총재를 최고 수반으로 대통령이라는 말을 안 썼어요. 집정관 총재를 쓰고 국무총리 이동희 연해주에게는 그 다음에 내무총장 이동영 이렇게 쭉쭉쭉 내려가다가 안창호는 내무노동국 총판 차관급이죠. 거기를 이제 내려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상해에서 여기는 누가 신한청년당의 젊은 청년들 정말 혈혈 왕성한 이 젊은 청년들이 만들어 놓은 상해 임시정부에서는 제대로 의회를 갖추고 임시정부를 구성했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해놔서 거기 보니까 내무총장이 안창호야. 안창호 위에 국무총리제로 해서 이승만이야. 그런데 이승만은 무시했죠? 알았죠? 그러다 보니까 안창호가 취임을 할 때 무슨 자격으로 취임합니까? 국무총리 대리 겸 내무총장으로 취임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데 이것만 있었느냐? 저는 흥사단이라고 하면 미주지역을 꼭 얘기를 해야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싶어서 제가 일부러 미주지역도 자치정부를 선포했다. 임시정부의 틀은 아닐지라도 어쨌든 우리의 정부 역할을 했다. 그럼 미주 지역을 빠뜨릴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미주 지역까지 연해주도 있고 중국도 있는데 뭐 미주만 빠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집어넣은 건데 하여튼 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민회, 그럼 미주 지역의 대한민국민회가 이렇게 글로벌한 조직을 가지고 있었고 6개 총회 75개 지방회 이게는 뭐 쿠바, 멕시코까지 다 있습니다. 하와이 뭐 등등 중국, 시베리아까지 다. 그래서 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4월 11일 날 상해 임시정부가 탄생을 하는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한다고 하는 그것을 통과시켰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헌법 10조를 채택을 했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재헌의회 의장 손정도가 바로 이동영이가 너무 노인네예요. 그러니까 이제 손정도가 바로 의장의 역할을 하죠. 그러면서 초대 임시 국회 의정원 명단들을 이제 이렇게 쭉 보면은 거의 다 신한청년당이 이제 멤버들입니다. 그리고 이 청사는 도산이 미주 동포들의 오렌지 기금을 가지고 돈을 가지고 와서 이 청사를 마련한 거잖아요. 이게 오렌지 기금이야 보니까. 제가 오렌지 기금 선전하고 있죠, 우리 뮤지컬. 그래서 상해 임시정부 4월 11일은 이렇게 내각을 구성합니다. 상해 임시정부에서는 내무총장 안창호, 국무총리 이승만, 이렇게 쭉. 그리고 보니까 여기 문창범, 이동희, 유동열은 다 연해주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최재형도 연해주야. 근데 이제 다 연로해. 그래서 최재형은 20년에 집단 학살 그 신안촌을 집단 공격을 일본이 그때 돌아갔어요. 그래서 내무총장 올 수도 없어. 19년에 뭐 취임할 수도 없어. 올 수도 없어. 그런 상황이었고요.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도산이 이왕 하도 그 젊은 차관급 후배들이 꼭 역할을 해주셔야 됩니다 해가지고 내무총장 취임하고 국무총리 대리로 자격으로 이제 이런 독립운동 방침을 했는데 가장 핵심적인 것 중에 아마 빼놓을 수가 없어요. 다 중요한데 제가 가장 파퓰러한 것만 뽑으면 연통제를 실시하고 교통국을 설치했다. 이거는 세계에 흩어져 있는 우리 대한인들을 어떻게든지 서로 망을 구축을 해야 된다. 이제 이런 뜻이었고 그걸 위해서 교통국이 요소에 설치돼서 그들이 거점 지역을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그래서 대표적인 게 안동에 있는 이륙양의 그거였죠. 거기에 밀정 또는 암살 이런 영화의 배경이 바로 그 단동에 그 이륙양을 통해서 밀정으로 가는 그런 이제 교통국입니다. 그리고 이제 만주 독립군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의 군사력이죠. 만주의 독립군이 막 흩어져 있는데 그 만주 독립군 서로 운정서, 동록운정서, 연해주 지역, 북만주 지역에서 굉장히 많은 독립군들이 나가 있었는데 그들을 하나로 묶어서 어느 체제로 임시정부 산하의 광복군으로 끌어들어오는 그 보통 리더십 아니고 그 리더십은 대단한 리더십이죠. 군사력을 하나로 모아 통합시켜서 임시정부 산하로 끌고 들어오는
이 작업, 이거에는 엄청난 지도력과 엄청난 오픈마인드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걸 해내셨어요, 도사님. 해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의 청산리 전투나 봉오동 전투나 만주에서 20년에 있었던 전투들은 대개 정부의 이름으로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도사는 또 이렇게 한쪽에서 이렇게 자기의 직책의 일을 열심히 하시지만 한편에서 늘 가슴을 짓누르고 있는 걱정거리가 큰일 났다. 우리가 이렇게 임시정부가 여러 개가 있는데 일본 애들이 얼마나 좋아할까. 일본 애들 우리가 분열되는 거 원하고 있고 우리의 힘이 분산되는 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전략을 이미 안창호 선생님은 내용을 가지고 신한청년단 주최 청년들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대한국민이 모두 통일해서 스스로 국가를 건설해 말하자면 공화국을 만들어가지고 정의와 인도가 바꾸게 이해돼서 외교, 공평하게 외교가 돼야 되고 우리의 문제를 항일 독립전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통일된 군사의 힘, 이게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데 이거를 못하면 일본은 어떻게 할 거냐. 얼마나 통일의 의지를 꺾어버릴 거다. 너네는 그 분열하는 민족이잖아. 이러면서 그 다음에 외교전을 펼칠 거다. 이간책을 쓸 거다.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도산이 엄청나게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도산의 과제는 임시정부들 하나로 통합을 시켜야겠다. 이거밖에는 생각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신성 단결을 시켜야 돼. 그러려면 이제 청년들한테 뭐라고 얘기해? 자혁신해. 어떻게? 속이지 말고 놀지 마라. 이 얘기는 다 뭐야? 대한인으로서 자격을 얘기하는 겁니다. 대한인의 자격은 놀지 말고 속이지 말아요. 정직해야 되고 근면 성실해야 돼. 이런 가치들을 끊임없이 얘기하고 낙심 말고 겁내지 말고 쉬지 말고 용감하게 담대하게 나가자. 이런 연설들을 끊임없이 했는 그 내용은 바로 자혁신, 개인의 힘을 기르는 그 내용들입니다. 그걸 가지고 하나의 통일된 통합 임시정부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근데 임시정부가 이제 손정도가 의장이었습니다. 임시의장. 손정도에 의해서 잘 이렇게 정치가 돼가지고 이제 통합 임시정부가 11월 4일, 11월 9월 17일이죠. 9월 17일 날 임시정부가 통과됩니다. 저는 이때까지 9월 11일로 알았는데 9월 17일인 것 같아요. 9월 17일 날 통합 임시정부 내각이 발표되고 통합의 원칙이 이제 드러났고 임시정부 헌법이 1, 2, 3조가 명확해졌습니다. 국민, 주권, 영토가 명확해졌습니다. 그래서 국민은 대한민국은 대한인민으로 정한다. 주권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대한인민 전체 안에 있다. 한 사람 한 사람. 영토는 대한민국의 구한 제국의 판도로 정한다. 이제 이게 좀 토론의 여지는 있어요. 논란의 여지가 있는데 어쨌든 구한 제국의 영토로 정한다. 이렇게 해서 국민, 주권, 영토를 명확하게 헌법에 게시를 하고 그다음에 통합의 원칙은 정부의 명칭은 상해에서 결정한 대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한다. 그 다음에 정부의 위치는 상해에 둔다. 왜? 활동이 편하니까. 그리고 정부 각원은 할성정부에서 선출한 각원으로 정한다. 그리고 상권분립을 한다. 이제 이런 원칙들을 하에 통합이 정리됐습니다. 그래서 통합이 된 그 통합 내각이 이렇게 이제 정리가 돼서 발표된 게 대통령제를 두고 대통령 이승만 그리고 국무총리 이동희하고 이승만 나이 차이는 한두 살 차일 거예요. 아마. 그리고 이제 내무총장 이동영이 조금 연세가 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박용만, 이시영, 신규식 이렇게 이런 육부총장이 남영우 교통총장까지 해서 이렇게 장관들이 발생됩니다. 이게 통합임시정부의 내각입니다. 11월 4일 날 내각이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이 사진은 유명한 사진이죠. 이 사진은 통합임시정부 수립을 기념하기 위한 사진이고 이때 주인공 역할을 했던 손정도 목사님이 여기 계시죠. 여기. 그리고 이제 1920년 도산이 이제 물러났지만 사실은 모든 지휘력과 지도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시정연설을 합니다. 시정연설에 6대 사업, 또 국민의 의무, 그 다음에 1920년을 3.1운동 바로 이듬해를 독립전쟁의 해로 선포를 해서 우리의 무력전쟁을 준비해 나가자 이런 설교를 하시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거에 따라서 광복군사령부가 조직이 되고 뭐 우리는 지금 불매 침투 공작을 위해서 비핵화교까지 미국에서 만들고 있잖아요 지금. 그죠? 미국 당우들이 돈을 내가지고 윌로우스 비핵화교를 지금 만들고 있고 공군력을 키우고 있어요. 너무 꿈같은 얘기 하네요.
근데 저는 안창호 잠수함 진수식에 갔다 왔거든요, 제가. 그런데 바다에 뭐 세월은 100년이 넘었지만은 바다에 안창호 잠수함이 다닌다. 동양 평화를 위해서. 근데 그 당시에 미국에서 공군력을 이렇게 키웠다. 이건 도산이 엄청난 독립전쟁 준비를 위해서 굉장히 헌신했다. 이 얘기입니다. 물론 도산이 혼자 나간 거 아니죠. 도산의 지휘 방침에 따라서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따랐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가능했다. 그리고 만주에 있는 만주와 공만주 쪽에 있던 여러 가지 무장 세력들을 합해서 우리가 이런 전투들을 해나가는 의용단도 조직이고 이런 것들이 이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얘기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그래서 도산의 독립운동을 정리를 하면 결국 신민, 신국의 개념인데 그 신민이라고 하는 건 대한인을 얘기하는 것이고 또 신국은 민주공화국을 얘기하는 거다. 그래서 그 도산의 생애 업적을 따라서 보면 독립협회라고 하는 것이 미주에서 성공한 자치, 마을 자치기구였고 그것이 터져서 대한민 시민의 대한민 국민회까지 발전해 나간다. 그 다음에 새로운 신민, 대한민 훈련기관으로서 홍사단이라는 걸 조직을 했고 19년에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이 되게 된다. 그러니까 도산의 독립운동 노선을 보면은 개인에게 독립전쟁이라고 하는 건 철저하게 힘을 기르는 거죠. 역량을 기르는 거죠. 근데 힘을 기르는 거는 나와 공동체, 그러니까 자아혁신과 신성단결로서 우리가 독립전쟁에 힘을 기르고 나아가서는 통일전선을 구축해서 목표를 달성해 나가는 독립을 해나가는 이제 이런 걸로 볼 수 있다. 그러면 100년이 넘었다. 한세기 지났다. 현대다. 지금 굉장히 발전된 살고 있죠. 여기에서는 그럼 홍사단은 독립도 했고 했으니까 다 그만두냐? 아니다. 이 사상을 현대적으로 다시 되짚어보면은 에게타라고 하는 휴머니즘, 다시 말하면 근본적인 거는 대한인 사랑에서부터 나오는 그 대한인 사랑. 대한인들을 어떻게 해야 돼? 자기도 사랑해야 되지만 서로 신성단결을 해야 돼. 그래서 자아혁신과 관계, 그거를 우리는 이제 에게타 사상을 보는 거고, 나아가서는 이제 사회 제도, 국가의 틀, 여러 가지 그 사회를 민주 사회로 건설해 나가기 위한 하나의 우리의 운동의 목표로 대공주의라고 하는 비전을 갖고 있고 지금 대공주의 연구가 활발히 되고 있고 여러분들은 자기 책자락을 하나씩 읽어보시고 대공주의가 어떤 뜻인지를 좀 공부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그러면 홍사단은 내가 참 잘해봤구나. 홍사단으로 살아가실 분들은 내가 홍사단에 오길 참 잘했다. 이 생각을 하시게 돼요. 저는 이제 여기까지 준비했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통합임시정부가 9월 17일 9월달이기 때문에 4월달에 임시정부 100주년 모든 행사가 정부 행사가 쉼표를 내리는 순간에 우리는 여름 지나면서 이제 다시 한번 임시정부 얘기를 해야겠다. 그 임시정부는 통합임시정부, 제대로 된 임시정부고 그게 이제 통합임시정부이기 때문에 9월달을 목표로 해가지고 이런 뮤지컬을 준비를 했고 여기 등장인물들입니다. 통합임시정부의 주인공들을 등장인물로 해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 저의 개인적인 거는 아니고 같이 하는 이 포부를 말씀드리면서 제 이야기